여러분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국민연금, 그 돈이 지금 코스피를 떠받치는 데 쓰이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좀 과한 말 같지만 2026년 국민연금이 내린 한 가지 결정을 뜯어보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뒤집어 보면 국민 노후자금으로 증시를 떠받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뜨겁거든요.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강제로 가입해 매달 월급에서 떼어놓는 돈인데 정작 그 돈을 어디에 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지 못하죠. 오늘은 이 문제를 어느 편도 들지 않고 팩트와 양쪽 논리로 차분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요. 국민연금기금은 2026년 3월 기준 약 1,526조 원, 일본과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불리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은 원칙적으로 전 세계에 잘게 나눠서, 즉 분산해서 투자하게 돼 있어요. 한 바구니에 몰면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원래 국내 주식 비중을 장기적으로 14.9%까지 낮추기로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우리 증시 하나에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5년부터 코스피가 크게 오르면서 가만히 있어도 국내 주식 평가액이 부풀어 올라 실제 비중이 무려 24.5%까지 치솟은 거예요.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싸게 오른 국내 주식을 목표 비중만큼 팔아서 다시 낮춰야 합니다.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 오른 자산을 팔아 차익을 챙기고 비중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죠. 그런데 이번엔 그 팔아야 할 물량이 자그마치 170조 원에 달했습니다. 코스피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규모예요. 여기서 국민연금이 던진 카드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2026년 5월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을 파는 대신 목표 비중 자체를 14.9%에서 20.8%로 확 올려버렸어요. 목표선을 올려버리니 팔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이른바 170조 원 매도 폭탄을 피한 거죠. 새 목표를 기준으로 해도 지금 들고 있는 국내 주식은 140조 원 넘게 초과된 상태인데 목표선을 끌어올려 그 부담을 미뤄둔 셈입니다. 정부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양쪽 논리를 다 들어가야 공정하겠죠? 먼저 잘했다는 쪽 논리부터요. 만약 원칙만 고집해서 국내 주식 170조 원을 시장에 쏟아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매물 폭탄에 코스피는 폭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폭락으로 생기는 손실은 결국 누구 것이죠?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나머지 주식, 즉 국민의 노후자금 평가액도 같이 무너집니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곧 가입자를 지키는 거라는 논리예요. 게다가 정부가 우리 증시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풀겠다는 밸류업 정책을 미는 상황이라 국내 증시가 살아나면 국민연금 수익도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첫째, 스스로 세운 원칙을 스스로 부정했다는 점이에요. 연금은 최소 30년을 내다보고 굴리는 돈입니다. 그래서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장기 분산 투자가 철칙이에요. 그런데 코스피가 급등했다는 이유로 목표 비중을 되레 올린 건 비싸진 자산을 더 사겠다고 선언한 고점 매수나 다름없습니다. 한 연금 연구단체는 이걸 두고 시장 상황에 따라 원칙을 수시로 흔드는 자기 부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둘째, 이른바 총알바지 논란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팔고 떠날 때 국민연금이 그 물량을 계속 받아준다면 당장의 하락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등판하는 구원투수처럼요. 하지만 구원투수도 매번 불러대면 어깨가 나만하질 않죠. 장기적으로는 비싼 값에 사서 물릴 위험을 고스란히 국민 노후자금이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위험하면 언제든 빠져나가는데 국민연금만 시장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계속 사줘야 한다면 증시를 떠받치는 총대를 왜 하필 국민의 연금이 매야 하느냐는 물음이 남죠. 셋째, 그리고 가장 예민한 지점,
독립성입니다. 이번 비중 상향은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올리는 방안을 언급한 뒤에 결정됐습니다. 물론 정부가 증시를 살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치와 거리를 두고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 보고 굴러가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정권의 관심사가 결정에 앞서 등장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면 30년 뒤 국민의 노후를 좌우할 돈이 그때그때 정권의 증시 성적표에 따라 당향이 흔들린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관행이 되면 그건 시스템의 위기입니다. 넷째, 투명성 문제도 있습니다. 기금위는 비중을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 그 허용 범위를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어요. 누가, 왜, 어떤 근거로 내 노후 자금의 방향을 틀었는지 정작 주인인 국민은 몇 년이 지난 뒤에야 회의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깜깜이 구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 기억이 저평가됐다면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왜 샀고 누가 결정했으며 그 원칙이 무엇이었느냐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정권의 증시 부양이 아니라 오로지 가입자의 수익과 이익 단 하나여야 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거죠. 참고로 국민연금 적립금은 최근 빠르게 불어나면서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이 기존 2055년에서 2060년 무렵으로 5년에서 7년가량 늦춰질 거란 추정도 나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돈을 원칙대로 잘 굴렸을 때의 이야기예요. 지금 20대, 30대의 노후가 걸린 이 돈을 지금 이 순간의 지수 방어에 쓰는 게 과연 맞느냐는 질문이 그래서 무겁습니다. 이 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것이지 특정 시기에 증시를 떠받치는 부양펀드가 아니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증시를 받쳐주면 당장의 지수는 달콤할지 모릅니다. 매도 폭탄을 피했다는 안도감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그 대가로 장기 분산 원칙이 흔들리고 결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에 금이 갔다면 우리는 그 달콤함의 청구서를 30년 뒤에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연금의 진짜 주인은 정부도 시장도 아닌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 불가피한 시장 안정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넘지 말아야 할 산을 넘은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다룬 수치와 제도는 2026년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투자나 판단 전에는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게 힘을 보태주세요.